생명의 주인이 된다면 죽음의 주인도 될 수 있다. 목적의 중요성. 다음 강의는 당신의 가르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존재의 목적이라는 문제가 철학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 누군가가 말했다. 당신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그것을 미리 알고 있기를 기대합니다. 만약 인간이 이것을 안다면 그는 정말로 모든 것을 아는 것일 겁니다. 당신은 나를 오해했습니다. 구르제프가 말했다. 내가 말하고 있던 것은 존재 목적의 철학적인 중요성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의 수준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한 인간은 그것을 알지 못할 뿐더러 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존재의 목적은 하나가 아니라 많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보통의 방법으로 이 질문에 답하려는 모든 시도는 전혀 희망도 없고 소용도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목적과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묻고 있었지, 여러분의 존재 이유에 대해 묻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자신의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부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건강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천상의 왕국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장군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묻고 있는 것은 이러한 종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여러분의 목적을 말해준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같은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닌지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오기 전 여러분 자신의 목적을 어떻게 정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수년 전에 나 자신의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정했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때 나는 미래를 알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질문을 이론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미래를 정확히 아는 몇 가지 실험에 성공한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이로부터 나는 우리가 미래를 알아야 하고 또 알 권리가 있고, 미래를 알 때까지는 우리의 인생을 조직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질문과 관련하여 많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예컨대 인간은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그가 쓸 수 있는 시간은 얼마인지를 알 수 있고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죽는 날과 시간을 알 수 있고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항상 인간이 이를 알지 못한 채 사는 것은 치욕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정말 알 때까지는 그 어떤 것도 시작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끝마칠 시간을 가지게 될지 아닐지도 모르는데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매우 좋습니다. 구르지에프가 말했다. 미래를 아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또 누가 자신의 목적을 정할 수 있습니까? 저는 육신이 죽은 후에도 계속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고 싶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달려 있다면 죽은 후에도 존재할 수 있도록 수련하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말했다. 저는 제가 미래를 아는 것과 죽음 후의 삶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의 나인 채로 머물러 있다면 말입니다. 제가 가장 강렬하게 느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나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목적을 정한다면 나는 나 자신의 주인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말했다. 저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쟁을 멈추게 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어지는 말들이었다. 잘 알겠습니다. 그루제프가 말했다. 우리는 이제 이야기를 계속할 충분한 재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나온 것 중 가장 훌륭한 것은 자신의 주인이 되고 싶다는 소망입니다. 이러한 소망 없이 다른 어떠한 것도 가능하지 않고 아무런 가치를 가지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즉 첫 번째 목적부터 시작합시다.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과거를 알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먼저 현재를 매우 세밀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제는 현재가 무엇이었던가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어제와 같다면 내일은 오늘과 같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내일이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오늘이 달라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이 단순하게 어제의 결과라면 내일은 정확히 똑같이 오늘의 결과일 것입니다. 만약 어제, 그제, 일주일 전, 1년 전, 10년 전에 일어났던 것을 철저하게 연구한다면 내일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 일어나지 않을 것인지 틀림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거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원인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과 운명,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의지입니다. 우연과 운명, 우리 자신의 의지입니다. 거의 전부를 우연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의지를 가질 수 없는 것처럼 운명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가 있다면 우리는 이 의지 하나로 미래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지로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운명이 정해져 있다면 미래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명이 인생의 유형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유형이 알려져 있다면 운명도 알 수 있습니다. 즉, 과거와 미래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이었다가 내일은 다른 사람입니다. 오늘 일어나는 일과 내일 일어나는 일이 다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우리들 각자에게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물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들 각자가 자기 수련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결과에 이르게 될지 또 수련을 시작할 가치가 있는지 아닌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루지에프가 말했다. 어떤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인간들의 미래일 뿐입니다. 미친 기계들의 미래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 미친 기계들의 방향은 매 순간 변합니다. 어느 한순간에는 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 어디로 갈 수 있을지 계산할 수 있으나 5분 뒤에는 이미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아무리 계산을 해보아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안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누구의 미래를 뜻하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만약 인간이 자신의 미래를 알고자 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미래를 알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미래를 모르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안다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과거를 아는 것처럼 똑같이 말입니다. 어떠한 것도 이 사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실제로 미래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미래를 아는 순간과 우리가 이러한 지식에 따라 행동하는 순간을 인지하고 기억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진정 미래를 안다고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을 예로 들어봅시다. 사업 수완이 좋은 사업가는 미래를 압니다. 만일 미래를 모르면 사업은 엉망이 됩니다. 자신을 수련함에 있어서는 유능한 사업가, 유능한 상인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를 아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을 때 뿐입니다. 이전 모임에서 미래의 삶을 어떻게 창조하는지, 또 어떻게 죽음을 피하는지, 어떻게 죽지 않는지 미래의 삶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존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매 분마다 변화하고 있고 또 그 사람 내부에 외부의 영향에 맞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이는 그의 내부에 죽음에 맞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외부의 영향과는 독립적일 뿐더러 그의 내부에 스스로 살 수 있는 무엇인가가 나타난다면 이 무엇인가는 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엔 우리는 매 순간 죽습니다. 외부 환경은 변하는 것이고 우리 역시 이 외부 환경과 더불어 변합니다. 즉, 우리의 수많은 나들 중에는 죽는 나가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내부에 외부 조건의 변화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영원한 나를 개발한다면 그것은 육신이 죽은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수련을 하지 않고는 미래의 삶을 위한 수련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밀의 전부입니다. 인생 수련을 함에 있어서 인간은 죽음에 대한 수련, 아니 불멸을 위한 수련을 합니다. 그러므로 불멸을 위한 수련,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부른다면 일반적인 수련과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다른 것도 얻게 됩니다. 인간은 단순히 자신의 삶이 가지는 관심사를 위해 존재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을 통해서 불멸의 인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미래의 삶에 대해 말하지 않으며 그것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연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칙은 어디에서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탄생부터 죽음까지 자신의 삶을 자신이 아는 바대로 연구하고 다른 인간들의 삶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생사와 불멸을 지배하는 법칙 모두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 된다면 죽음의 주인도 될 수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전쟁을 멈출 수 있습니까? 전쟁은 멈추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인간이 살고 있는 노예 상태의 결과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인간에게는 전쟁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전쟁은 우주적인 힘들의 결과이고 행성의 영향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향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것이 인간 내부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노예가 아닌 인간이고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러한 영향에 저항할 수 있을 것이며 서로 살육하는 것을 자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깨달은 사람들이 확실히 무엇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쟁에 대해 질문한 사람이 말했다.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확실한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 아주 많다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의 세상이 생긴 이래로 전쟁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구르지에프가 말했다. 현재와 같은 전쟁은 결코 없었습니다. 전쟁은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나고 있으며 보통 수단으로는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세계 평화나 평화회의 등에 대한 모든 이론도 역시 단지 게으름과 위선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거나 원하지 않고 수련하기를 원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만일 전쟁이 멈추기를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로 뭉친다면 그들은 무엇보다도 자신과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전쟁이 멈추기를 바라지만 다른 방법으로 멈추기를 바라는 사람들과 싸울 것은 더더욱 명백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싸웁니다. 인간이란 그들이 인간인 바 그것이며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는 우리가 모르는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먼저 인간 그 자체 내부에 있는 원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인간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의 노예라면 엄청난 우주적 힘들이라는 외부적인 영향으로부터 어떻게 독립적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자신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에 의해 통제됩니다. 만약 주변 사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면 행성의 영향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자유, 해방, 이것이 인간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자유스럽게 되는 것,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 이것이 인간이 조금이라도 자신의 위치를 의식하게 되었을 때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에게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노예로 머물러 있는 한 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스러워지기 위해서는 인간은 내적인 자유를 먼저 얻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간이 내적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그의 무지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자기 지식 없이는 인간 기계의 작용과 기능에 대한 이해 없이는 인간은 자유스러워질 수 없고 또 자신을 통제할 수 없고 언제나 노예로 머물러 외부의 힘이 작용하는 장난감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해방에 이르는 길을 시작할 때 오래된 가르침 모두에서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너 자신을 알라 였습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소크라테스 철학보다 훨씬 오래된 많은 이론체계와 교단의 기저에 놓여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도 이 원칙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아주 희미한 생각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보통 인간, 철학적이거나 과학적인 흥미를 가진 인간일지라도 너 자신을 알라라는 원칙이
자신의 기계, 즉 인간 기계를 알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는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있어 자신의 기계는 거의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다른 무엇보다도 인간 유기체의 구조와 기능, 법칙을 연구해야 합니다. 인간 기계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서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기능을 연구하지 않고 어느 한 기능을 연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원칙은 아주 많은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알기를 원하는 인간은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 또 결과적으로 이 말이 무엇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매우 크지만 아주 모호하고 먼 목적입니다. 현 상태에서의 인간은 자기 지식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인간의 목적이 자기 지식으로 정의될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연구는 인간의 큰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자신을 연구해야 함을 이해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자신을 연구하기 시작하는 것, 자신을 아는 것이 인간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연구의 주요한 방법은 자기 관찰입니다. 자기 관찰을 적절히 이용하지 않고서는 인간 기계의 여러 가지 기능 간의 연결이나 상호관계를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각각의 경우에 인간 내부에서 모든 일이 어떻게, 왜 일어나는지를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관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분석, 다시 말해 분석을 꾀하려는 시도입니다. 즉, 어떤 특정한 일이 무엇에 의존하고 있고 왜 일어나는지와 같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는 시도입니다. 둘째는 등록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시 관찰된 바를 자기 마음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관찰하려면 자신이 보통 하던 방법대로 걷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고, 습관화되지 않은 자세로 앉아야 하고, 앉는 것이 버릇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서야 하고, 서 있는 것이 버릇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앉아야 하며, 오른손으로 움직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왼손으로 움직여야 하고, 왼손으로 움직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오른손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관찰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동작 중심의 버릇과 여러 버릇들의 상관관계를 연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정면에 있어서는 모든 불쾌한 감정을 바로 나타내는 버릇과 싸우는 노력이 매우 유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쁜 날씨에 대해 감정 표현을 절제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낍니다.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그들이 옳다거나 정의롭다고 여기는 것이 훼손되었음을 느낄 때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불쾌한 감정을 나타내는 것과 싸우는 것이 자기 관찰의 훌륭한 방법일 뿐 아니라 다른 중요성도 가집니다. 불쾌한 감정을 나타내는 것과 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다른 버릇을 만들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버릇을 바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관찰과 자기 연구는 처음부터 불쾌한 감정을 나타내는 것에 대한 투쟁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관찰하면서 이러한 모든 규칙을 이행한다면 자기 존재의 매우 중요한 모습 모두를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먼저 행동과 생각, 느낌,
말들이 외부에서 오는 영향의 결과이고 자기 내부로부터는 아무것도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매우 명백하게 기록할 것입니다. 그는 사실 자기가 외부의 자극을 받아 행동하는 자동 기계라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완전한 기계성을 느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일어나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충격에 의하여 통제되는 기계입니다. 각각의 충격은 여러 명의 나들 중 표면에 있는 나를 부릅니다. 새로운 충격이 오면 이 나는 사라지고 다른 나가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또 다른 변화가 오면 새로운 나가 다시 등장합니다. 무엇이건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 그가 다음 순간 무엇을 말하거나 행동할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잠깐 동안이라도 스스로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그가 아무런 변화 없이 똑같은 상태로 있고 기대 밖의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기대 밖의 외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전적으로 외부의 조건에 의해 통제된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며 그의 내부에는 통제가 나올 수 없는 영구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단 하나의 영구적인 기능과 단 하나의 영구적인 상태도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